옛날 옛적 한국의 무안이라는 고장에는 신비로운 연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연못은 한밤중에 달빛을 받아 반짝이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연못에 얽힌 전설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연못 옆 작은 마을에 살고 있던 용감한 소년 현민이 있었습니다. 현민은 오래전부터 연못의 깊은 비밀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연못의 물은 마시거나 만지면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호기심 많은 현민은 연못의 비밀을 알아내고 싶은 마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밤 현민은 몰래 연못 근처로 갔습니다. 기미한 달빛 아래에서 연못은 더욱 신비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연못 가운데서 작은 빛들이 반짝이고 거기서 미소 짓는 인어가 나타났습니다. 인어는 현민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 용기 있는 소년이여. 이 연못의 비밀을 알고 싶어 한다니 정말인가요? 현민은 깜짝 놀랐지만 곧 평정을 찾고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항상 이 연못이 왜 이렇게 신비로운지 알고 싶었어요. 당신은 누구신가요? 인어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 연못을 지키는 수호자예요. 이 연못은 자연의 신비와 마법이 깃든 곳이랍니다. 오래전부터 이곳은 모든 생명체의 지위와 평화를 위한 장소로 존재해왔어요. 하지만 그 비밀은 누구에게나 알려지지 않도록 되어 있답니다. 현민은 인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밀은 어떻게 보호되고 있나요? 그리고 왜 사람들이 이 물을 만지지 말라고 하는 거죠? 인어는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이 연못의 물은 살아있는 존재에게 매우 강력한 영향을 줍니다. 치유의 힘을 갖고 있으나 그 힘은 단지 필요로 하는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만약 욕심이나 부당한 목적으로 이곳의 물을 사용하려 한다면 그 사람은 무시무시한 재앙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연못의 물은 스스로 선택한 자에게만 효험을 주지요. 그 말을 듣고 현민은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연못의 신비로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호기심 때문에 찾아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인어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덕분에 연못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이곳을 그저 바라보는 것으로 행복을 느끼겠습니다. 인어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연못의 진정한 가치랍니다. 그럼 이만 가보셔도 됩니다. 밤은 깊었고 당신의 용기는 이미 보상을 받았답니다. 현민은 조용히 물러서서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부터 그는 연못을 특별한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연못의 소중함을 알리고 그저 흥미로 가까이 다가가지 않도록 조언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무안의 연못은 여전히 아름답게 반짝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항상 연못을 존중하며 그곳의 평화와 마법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현민의 이야기는 무안의 전설로 전해져 내려갔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신비로운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름다운 한국의 한평이라는 고장의 사랑스러운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푸른 들판 화광금빛 논밭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 중심에는 마법 같은 숲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속삭이는 숲이라 불렀지요. 숲에는 전설에 따르면 오랜 세월 동안 숲의 정령이 살고 있다고 전해져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숲에 들어가면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항상 일러주었습니다. 숲의 나무들은 웅장하고 거대했으며 바람이 불 때마다 그 가지와 잎들은 마음을 달래는 듯한 속삭임을 내뱉었지요. 사람들은 숲에서 들리는 그 속삭임들이 숲의 정령들이 전하는 메시지라고 믿었습니다. 어느 바람이 시원하게 부는 날 주인공인 어린 소년 연우는 호기심이 가득한 눈빛으로 숲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연우는 마을 가장자리에 살며 매일 새로운 것을 탐험하길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날도 새로운 모험을 꿈꾸며 연우는 숲의 가장자리를 지키고 있는 긴 울타리를 넘어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많은 마을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들꽃이 만발한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온갖 새들이 아름다운 소리로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연우는 두 눈을 반짝이며 이 모든 것을 감상했습니다. 그러다 무엇인가 반짝이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곳에는 마치 보석처럼 빛나는 작은 연못이 있었고 물 한 개가 피어오르는 그곳 옆에는 흰 사슴이 물을 마시고 있었지요. 연우는 그 모습을 숨죽이고 바라보았습니다. 사슴은 마치 연우를 기다렸다는 듯 고요히 그의 눈을 응시했습니다. 그러다 사슴은 연우에게 다가와
그에게 마치 말을 걸듯이 부드러운 눈길을 보내며 그를 연못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호기심에 가득 찬 연우는 사슴의 뒤를 따랐고 연못 가까이 다가가자 벽처럼 높은 고대의 나무가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아래에는 보이지 않던 작은 문이 발견되었습니다. 연우는 용기를 내어 그 문을 갈라보았고 그 안에는 작은 나무집이 있었습니다. 집 안에는 온갖 종류의 허브와 꽃들이 가득했고 그 중앙에는 나이가 들어 보이는 노파가 정성껏 차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노파는 연우를 보자마자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그날 연우는 노파로부터 숲에 관한 수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노파는 이 숲이 단순한 숲이 아니라 이곳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의 고향이며 그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걸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연우에게 숲을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는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연우는 마을로 돌아온 후에도 숲에서 들은 이야기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라면서 숲과 마을의 관계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숲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의 노력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숲의 중요성을 깨닫고 함께 숲을 갖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한평의 숲은 여전히 푸르고 아름다웠으며 이제는 그 이야기가 전국에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숲의 속삭임을 들으며 평화와 조화의 소중함을 새삼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호기심과 용기를 잃지 않았던 연우의 이야기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무성한 벼들 사이로 가을 바람이 부는 한국의 나주라는 아름다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곱창지대로 유명했지만 나주에는 특별히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비밀이 있었으니 바로 매년 여름 해가 지기 시작할 때쯤 나주 호수에 피어나는 마법의 연꽃이었습니다. 이 연꽃은 밤이 되면 은은하게 빛나며 그 근처의 물은 마치 은빛 커튼처럼 반짝였습니다. 사람들은 연꽃의 신성함을 믿었고 그 연못에 접근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호기심 많고 용감한 소년 진우는 이 연꽃에 대해 항상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신비로운 이야기를 듣고 자라면서 연못과 연꽃을 직접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는 몰래 집을 나와 연못으로 향했습니다. 초저녁 무렵 마침내 연못에 도착한 진우는 그 신비로운 광경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반짝이는 물 위에는 정말이지 아름다운 연꽃이 은은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진우는 연꽃 속에서 비단처럼 반짝이는 선녀를 보았습니다. 선녀는 진우에게 미소 지으며 다가와 연못의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녀는 나주 호수의 수호자로서 연꽃을 지키고 있었고 이 연꽃이 마을의 풍요와 안정을 가져다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연꽃이 항상 안전할 수 있도록 사람들의 소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진우는 선녀의 이야기를 듣고는 자신의 마음속 간절한 소원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마을을 위해 연못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진우의 소원이 연말에 이루어지자 그는 마을 사람들이 몰래 연못을 방문하여 그들의 소원을 빌 수 있도록 기끌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진우는 나주에서 가장 유명한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늘 사람들의 소원이 연꽃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살폈고 나주의 사람들은 서로 돕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갔습니다. 그리하여 진우와 그의 마을 사람들은 늘 행복하고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나주 호수에는 매년 여름이 되면 마법의 연꽃이 피어나고 그 옛날의 이야기는 전해져 내려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남쪽 끝에 자리 잡은 해남 지역에는 광활한 소나무 숲이 펼쳐져 있었다. 이 숲은 그 크기와 더불어예로부터 신비한 전설로 유명했다. 특별한 능력을 지닌 용왕이 이곳에 산다고 사람들은 전해 들었다. 많은 이는 그 전설을 믿지 않았지만 용왕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 해남을 번영하게 되었다고 믿는 이들이 많았다. 해가 길어진 어느 여름날 한 젊은 농부가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자 해남 지역을 탐험하기 위해 소나무 숲에 들어섰다. 그 농부의 이름은 준서였는데 그는 용왕의 전설을 믿고 있었다. 그의 가족은 대대로 해남에 살며 농사를 지어왔으나 가뭄으로 힘든 시기를 견디고 있었다. 준서는 용왕에게 도움을 요청해 가족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다. 숲속을 한참 걸어가던 중 준서는 갑자기 안개 속에서 눈부신 광채를 발견했다. 그곳에는 자줏빛 비늘을 가진 커다란 용이 자리하고 있었고 그의 눈에서는 연꽃처럼 부드러운 빛이 흩어져 나왔다. 준서는 곧장 용에게 다가가 용왕님이라고 외쳤다.
준서의 진실한 마음과 용기를 알아본 용왕은 그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젊은이여, 무엇이 너를 이 깊고 어두운 숲으로 이끌었느냐? 준서는 용왕에게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는 해남의 상황을 이야기하며 도움을 요청했다. 용왕은 준서의 간절한 소망을 듣자 그의 진정성에 감명을 받고 해남 지역 전체에 비를 내리겠노라 약속했다. 하지만 준서에게 조건을 하나 내걸었다. 내가 비를 내리기 위해서는 너도 나를 위해 작은 부탁 하나를 들어주어야 하네. 준서는 머리를 숙여 용왕의 부탁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했다. 용왕은 그의 뿔에서 떨어진 붉은 눈물 한 방울을 준서에게 주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눈물은 신비한 힘을 지니고 있네. 이 눈물을 마을의 가장 가운데에 뿌리면 끊임없는 번영이 약속될 것이니라. 준서는 용왕에게 감사를 표하며 그가 주신 눈물을 마을로 돌아와 마을의 중앙광장에 뿌렸다. 그러자 하늘에 비구름이 몰려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 전체에 단비가 내렸다. 이어서 모든 논밭은 푸르게 변했고 농작물은 무럭무럭 자라나며 풍년이 들었다. 그 이후로도 해남 사람들은 용왕의 은혜를 잊지 않고 매년 가장 풍족한 수확물을 바쳐 소나무 숲에 제사를 지냈다. 그리고 용왕의 전설은 해남 지역에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며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의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